3달 뒤에 내가 죽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저는 최대한 연명 치료를 하면서 가능한 방법을 사용해서 살 방법을 찾겠다, 이렇게 선택을 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는 생각이 좀 바뀌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죽음에 대한 다큐들과 책들을 보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는데요. 사는 데까지 내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겠다, 이렇게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전제는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방법이 없다는 게 전제가 되겠죠. 이어령 선생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살기 위해 치료받을 것인가, 치료받기 위해 살 것인가, 암을 놔두고 일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일하는 것이 치료 방법이다 라는 의사의 직언을 받아들이셨다고 합니다. 역시나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건 죽음을 대할 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제 생각이 바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1번, 현대의학의 한계 인정하기. 현대의학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저희도 분명히 수명이 있겠죠. 말기 암 환자에게는 연명치료가 고통만 연장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 대신에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저와 남은 제 가족에게 더 평온한 선택이 될 수도 있겠죠. 2번, 연명치료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 떠나는 자와 남겨진 자 모두에게. 병으로 인한 고통에 치료들에 의한 고통까지, 죽음에 대한 다큐를 보고 나니까 병에 의한 고통뿐만 아니라 치료를 하기 위한 과정의 고통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경제적으로는 당연하고 정신적으로도 되게 힘들다고 합니다. 3번, 삶이냐 죽음이냐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여러 책과 연구에 따르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연명치료 대신 자신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더 안정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우리가 삶에 집중할 건지 죽음에 집중할 건지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4번, 책과 다큐에서의 사례들. 책 고독사를 준비 중입니다. 책 1000번의 죽음이 내게 알려준 것들, 다큐 너는 내 운명, 다큐 호스피스 병동 등등에서 삶을 정리하고 가는 것과 중환자실에서 급하게 마무리하는 것과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다고 합니다. 가는 사람 입장에서도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도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한 환자는 가족과 마지막 여행을 다녀오고 통증 치료를 받으면서 본인의 자서전을 쓰면서 삶을 마무리했다고 하는데, 다른 한 환자는 갑작스럽게 병 통보를 받고 계속 여러 중환자실을 전전하다 여러 치료를 시도해 보다가 고통 속에서 삶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어떤 끝이 더 괜찮아 보이시는지 판단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죽음이 닥쳐오지 않은 제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들이라 무책임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막연한 어두움을 직면하고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연습이 된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셨는지 궁금하네요. 생각이 좀 바뀌셨는지, 갑작스럽게 아프지 않도록 건강검진 꼭 잊지 마시고 올해가 가기 전에 건강검진과 암검진 받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